그 다음에 이제 빌딩 블록 1의 그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치에서 이제는 그 컨트랙트 바운더리 얘기가 나와요. 저번에 이제 간단하게 그 기준서 쪽을 봤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컨트랙트 바운더리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이제 자동갱신 관련한 그런 담보들이 섞여 있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이제 주담보라기보다는 이제 그 특약으로 해서 그 이제 의료 실비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자동갱신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뭐 1년, 3년, 5년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관해서 지금 아직도 이제 그 논쟁을 좀 하고 있긴 해요. 우리 이제 기준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걸 보도록 하죠, 뭐. 그러니까 시나리오에 속해 있는 현금 흐름의 추정치라고 하는 거는 그 계약의 경계,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모든 현금 흐름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안다. 다른 캐시플로우는 아니다. 기업은 패러그래프 2, 그래서 기준서에서 주로 이제 이걸 하나의 그 리걸 컨트랙트로 보고, 컨트랙트는 이제 양쪽 그 당사자들을 바인딩한다 그래요. 그 바인딩하는 거예요. 뭐로? 그러니까 rights and obligation. 그래서 legal obligation이 이제 그 살아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계약이 유효한 거니까 거기까지만이. 그래서 legal 그 right하고 obligation이 사라지는 경우가 바로 계약 경계 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보유하는 계약의 그 경계 바운더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패러그래프 2 기준서에서 이야기 방금 말씀드린 그 측면들을 감안을 해서 한다 이거죠. 여기서는 이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쓰고 있는 거예요. 많은 보험 계약들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특징들은 계약자로 하여금 뭔가 자기가 액션을 취하게 해요. 그런데 그 이제 그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꿔요. 뭘 바꾸냐 하면은 그 어떤 그들이 받게 될지 모르는, 그죠? 미래에 뭐 이제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면 받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금액, 이거에 금액에 실제 금액, 그죠? 그 얼마를 받느냐, 그다음에 언제 받느냐, 아니면은 그 금액의 어떤 그 본질 내지는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을 변동시키는 액션을 계약자들이 취하도록 한다 이거죠. 보험 계약 안에 있는 특성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이제 그 옵션 앤 개런티즈, 그래서 보험 계약 안에 있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제 계약자가 어떤 액션을 취하면 그것이 자기가 미래에 받게 되는 그런 그 보험금 지급액의 금액, 언제, 본질, 그다음에 이제 그 금액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이제 변동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죠. 이러한 특징들은 이제 그 리뉴얼, 갱신 옵션, 서렌더 옵션, 그다음에 컨버전 옵션, 이건 이제 다른 걸로 전환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options to stop paying premiums,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동안에 그 베네핏을 계약하에서 베네핏을 받는 동안에 보험료를 납입 면제해주는 그런 옵션. 그러니까 이제 계약 안에 저런 어떤 그 피처들이 있단 말이죠. 주로 이제 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는, 엑서사이즈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계약 그룹의 측정은 반영을 해야 돼요. 어떤 차원으로? 기대값, 그죠? expected value basis로, 기대값 기준으로 다음 사항들을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업이 현재의 어떤 그 추정치, 그래서 보통 이제 뭐 the end of reporting period겠죠. 보고 기간 말에 추정하는 현재 시점에서의 추정치. 우리가 이제 요 전에 이제 current estimate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했죠. 어떤 것이 이제 current estimate를 만족시키는 그런 원칙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current estimate는 뭐냐? 그 그룹, 계약 그룹 안에 있는 전체 폴리시 홀더들이 이용 가능한 옵션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그리고 또한 non-financial risk,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문장이 끝이겠죠. 요게 지금 shall reflect,
그 기업의 현재 추정치, 뭐에 관련된 계약 그룹 안에 있는 계약자들이 이용 가능한 옵션들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에 대한 현재 입장에서의 추정치를 반영해야 하고, 또 non-financial risk에 대한 위험 조정은 또 기업의 현재 추정치, 이건 뭐냐? 어떻게 실제 계약자들의 실제 행동들, 그죠? 그 옵션과 관련된 실제 행동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행동들과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업의 현재 시점에서의 추정치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딩 블록 어떻게 보면 이제 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여기에 이제 아래에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추정을 하는데 그렇게 expected 된 behavior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부분 얼마만큼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현재 추정치에서 이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 나중에 이제 종류 컨트랙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나올 텐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쭉 순서대로 중요 순서대로 나오게 돼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옵션들에 따른 현금 흐름 추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나온다. 이러한 요건, 그러니까 이제 그 예상 expected value 기대값을 결정하는 이러한 요건들은 적용한다. regardless of 뭐뭐하고 상관없이 뭐냐? 그룹 안에 과연 계약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가와 상관없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지금 요건은 적용될 수 있어요. 뭐뭐 하더라도 뭐가 그룹이 싱글 컨트랙트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우리가 그 기준서에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onerous, non-onerous contract, 그다음에 the other contract 나누는데 뒤에 이제 쭉 가서 제가 exceptional한 케이스로 그러니까 이제 recognize하고 measure하는 단위가 기본적으로 group of insurance contract인데 그것이 위의 것을 다 적용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 그룹 오브 컨트랙트가 하나의 싱글 폴리시일 수도 있다라고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의 내가 매저하는 컨트랙트 그룹이 싱글 컨트랙트라고 하더라도 이 요건은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regardless of number of contracts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예제로서 한 개의 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요건은 그러니까 기대값을 결정하는 요건은 적용을 한다 이거죠. 따라서 보험 계약의 그룹에 대한 측정은 가정을 하지 않아요. 뭐를? 그러니까 폴리시 홀더가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0%의 확률을 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건이라고 하더라도 첫 번째는 뭐냐? 계약을 해약한다 이거죠. 만약에 policy holder가 그러니까 policy holder가 그렇게 하지 않을 그죠? 앞에서 surrender인데 surrender하지 않을 일부의 계약자들이 surrender하지 않을 확률이 조금 있다면 그들의 계약을 surrender하는 그런 확률이 100%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반대 측면으로 계약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0% 확률을 가정하지 않는다. 어떤 때? 보험계약의 일부. 그죠? 그러니까 보험계약자의 일부가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은 그 계약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에 100% 확률을 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내가 저 확률을 또 정해가지고 그걸 곱해서 그걸 가지고 뭘 계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그 가정한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게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요즘 컨티뉴잖아요, 그죠?
앞에서 얘기한 그 측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싱글 컨트랙트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적용된다고 하지만 어쨌거나 하여튼 측정함에 있어서 100% 확률을 그러한 어떤 요 옵션이죠. 하나의 두 가지 큰 옵션이에요. 그죠? 계약을 끝내느냐 아니면 계약을 계속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100% 확률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보험 계약을 발행하는 발행자가 이 컨트랙트에 의해서 뭐뭐 할 의무가 있다, 필요가 있다. 뭐냐? 리뉴하거나 아니면 아니면은 이제 보험 계약을 계속 유지할 때 인슈런스 컨트랙트를 발행한 자가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갱신하거나 아니면은 계약을 계속할 그런 것이 요구될 때, 그죠? is required. entity는 apply paragraph 34 기준서에 있는 34를 적용을 해야 한다. whether 이하의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whether 이하는 뭐냐? 프리미엄과 관련된 현금 흐름, 그죠? renew 갱신한다 그러면 갱신하는 계약으로부터 파생하는 보험료나 관련된 현금 흐름 이것이 원래 있던 오리지널 컨트랙트, 갱신 전, 갱신 후, 그러니까 갱신 전의 계약의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34절을 적용한다. 그게 이제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 그 컨트랙트 바운더리 아니야 이거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이 아니고 컨트랙트 바운더리를 얘기하는 34절에 있죠. 34절을 잠깐 보면은 자, 한번 볼게요, 잠깐. 요거 이제 그때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또 안 들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기준서를 34요. 좀 긴데 여기 현금 흐름이 보험 계약의 경계 안에 있어요. 어떨 때 그 어떤 보고 기간 동안에 그 존재하는 그 어떤 그 계약으로부터 substantive rights and obligation, 그죠? 아주 실질적인 실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와 의무 사항, 그죠? 보호 기간 동안에 존재하는 내가 이제 대상으로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죠? 존재할 때 그때 이 보험 계약의 경계 안에 있다 현금 흐름이. 근데 어떤 기간이냐? 엔티티가 그 기간 안에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기업이 폴리시홀더한테 보험료를 내라고 강요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뭐 rights and obligation으로 이제 같이 표현하는 거니까 이건 하나 이제 rights겠죠. 혹은 entity가 obligation이 있어요. 뭐를? 폴리시홀더한테 인슈런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그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 사항이 있을 때 있다면 보험계약이 그 안에 존재를 한다. 그리고 요 substantive obligation to provide a service가 언제 끝나느냐 하면서 이제 제가 좀 강조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요거에 대해서는 뭐 이제 자세히 제가 본다라기보다는 요 내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네, 아까 요거 했죠. 요거 하고 오리지널 컨트랙트 이렇게 34 요걸 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준서에 있는 것들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서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강조하고 뒤에 이제 나오겠죠. 34절 이거는 뭐에 관해서 언급하는 거냐? 엔티티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practical한 ability, 그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practice에서 뭐 실무적인 능력, 실질적인 능력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실무적인 실질적인 능력 뭐냐? 보험료를 책정해요. 미래 데이트에 대해서 리뉴얼 데이트,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갱신계약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이 좀 강조가 된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34는 과연 갱신 시점에 갱신을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그거 자체가 이제 그 계속 장기로 했을 때 위험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험료를 다시 책정하기 위한 게 기본적인 어떤 목적이잖아요. 그죠? 주로 의료 실비 관련된 거니까. 그 미래의 어떤 정해진 시점에서 보험료를 다시 셋업할 수 있는 그런 practical ability죠. 그러니까 뭐 꼭 실무적으로 능력이 있느냐 그러면은 어떤 인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정확하게 어떤 프라이스를 정해가지고 프리미엄 레벨을 정해가지고 실제 그거를 정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의미로 보시면 돼요. 뭐 사람이 없어서 보험료를 다시 셋을 못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요 프라이스라고 하는 거, 프리미엄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fully reflect해요. 전적으로 위험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 컨트랙트에 관련한 그 날 시점으로부터, 그죠? 그날 시점으로부터 미래의 어떤 갱신 데이트 시점으로부터의 위험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보험료를 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가에 관련해서 34절은 이야기해요. 아까 제가 생략했지만은 왜 각각 개별 계약에 대한 그런 그 부분 얘기하고 아니면은 이제 그 컨트랙트 그룹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개별 계약에 관련된 거는 우리 이제 손해보험의 1년짜리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죠? 한 그 계약자별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장기보험이나 뭐 손해보험 쪽에서 만약에 의료 실손을 파는데 그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얼마가 될 것인지 그거를 이제 책정하는 그런 의미의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엔티티가 만약에 이런 실질적인 능력, practical ability, 어떤 그 constraint 없이, 제약 조건 없이, 그죠?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엔티티가 그 어떤 same price를 정하는 거를 못하게 해요. 그럼 방해해요. 근데 그런 제약이 없는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has that, 그런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 하에서의 실질적인 능력,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동일한 가격인데 그건 뭐냐? 새로운 계약,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future date, 갱신하는 시점에 발행되는 그런 보유 계약과 같이 동일한 특성을 가진 same characteristics, 그러니까 특성을 가진 신계약에 대해서 책정하는 것과 동일한 가격을 측정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의 practical ability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말이 좀 어려운데 내가 지금 어떤 컨트랙트가 있고 이것이 이제 리뉴얼이 돼요. 근데 그 리뉴얼 되는 시점에서 내가 지금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리뉴얼이 되니까 그 리뉴얼 시점에서 프리미엄 레벨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정하는데, 그때 미래의 어떤 그 뉴 폴리시, 뉴 컨트랙트를 동일한 특성을 가진 계약에 대해서 뉴 컨트랙트에 대해서 정할 수 있는 보험료 수준을 동일하게 정해야 되는데, 그죠? 물론 이제 그것도 예측이지만 프리딕션이지만 그거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의 실질적인 어빌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엔티티는 그거를 그런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이트에, 아니면은 if 그 보험료를 못 정하면 베네핏 수준을 수정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부과하는 보험료에 맞춰 가지고 그거하고 일관성 있게
베네핏을 만약에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린다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베네핏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계산에 맞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practical abilit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이렇게 same price를 그러니까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 레벨하고 어느 정도 동일하게 뭐 이제 일관성 있게 그 베네핏을 줄일 수 있다면 o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마찬가지로 similarly 유사하게 기업은 그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보험료를 정한 어떨 때 이것이 존재하는 그 컨트랙트에 대해서 다시 보험료를 정할 수 있을 때 그때 그 보험료를 정하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so that 그래서 이 프리미엄 레벨 프라이스가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요. overall changes in the risk. 리스크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어떤 변동 내용을 반영을 해요. 이런 인슈런스 컨트랙트 포트폴리오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보유 계약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보험료를 다시 책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실질적인 능력이 있을 때 뭐뭐 하더라도 even if 그 이제 프라이스 셋된 그러니까 각각의 개별적인 폴리시 홀더들에 대해서 정해진 그런 보험료 수준이 어떤 하나의 특정한 어떤 계약자의 리스크에서의 변동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포트폴리오 그죠? 그래서 뭐 대수의 법칙하고 관련된 겁니다만은 한 사람 한 사람별로 봤을 때는 딱 그게 뭐 정확히 들어맞는다 내지는 적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는 뭐 그 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오브 인슈런스 컨트랙트에 있어서의 그 위험의 전체적인 어떤 그 인슈런스 리스크의 변동 이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그 프라이스를 할 수 있다. 프리미엄 레벨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4절을 가서 다시 보시면 그 첫 번째는 인디비주얼한 폴리시에 대해서 리스크를 재평가해 가지고 보험료를 재설정한다 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 그게 substantive rights and obligation이 끝나니까 그런 손해보험의 어떤 그 단기 보험들 1년짜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논쟁을 하고 있는 장기나 뭐 생명보험 많지 않겠지만 하여튼 의료실손 관련해서 그 특약으로 해서 그 갱신으로 되어 있는 담보들 이런 부분에 대한 계약의 경계 요걸 할 때 요 부분들이 이제 참고가 되는 거죠. 기준서에 있는 거를 여기서 이제 좀 보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이어서 평가를 할 때 엔티티가 과연 그 어떤 컨트랙트나 아니면 컨트랙트 포트폴리오에 그죠? 요거는 이제 컨트랙트 하나니까 그 인디비주얼 폴리시 얘기하는 거고 이건 이제 포트폴리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약이나 어떤 계약 포트폴리오 하에서의 위험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보험료의 수준을 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할 때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뭐 엔티티가 이제 그 주어가 되겠죠. 엔티티는 모든 리스크를 감안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리스크들은 they would consider when underwriting equivalent contract. 그거하고 거의 그 대등한 equivalent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계약들을 내가 언더라이팅해요. 그 남아 있는 미래 커버리지 기간 동안에 대해서 갱신 시점에서 그런 동일한 계약들에 대해서 언더라이팅을 할 때, 언더라이팅을 할 때 고려하는 모든 리스크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 얘기죠. 문장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same characteristics를 가진 contract, new contract를 할 때 우리가 언더라이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그거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현재 시점에서의 언더라이팅 룰, 언더라이팅 과정을 이제 고려할 때 감안하는 모든 리스크를
감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 현금 흐름의 그 추정치를 결정할 때, 미래 현금을 추정할 때 보호기간 말에 기업은 다시 재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험 계약의 경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 뭐 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의 어떤 의무에 있어서의 상황에 있어서 어떤 변동의 효과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포함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의 경계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프리딕션은 어떻게 보면은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제까지 내가 과연 그 obligation이 있는가, 그죠? 물론 rights도 얘기하지만, 그래서 뭐가 발생을 하면 내가 liable to pay 하는가, 요 부분을 이제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리뉴얼 관련해 가지고 그 나름대로 좀 그 정의를 추가적으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practical ability,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가. 근데 만약에 이제 constraint, 뭐 regulation에서의 constraint이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 내부에서의 마케팅 관련된 뭐 관련된 어떤 constraint이 그거를 다 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면은 이제 그거를 fully reflect 하지 못한다라고.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도 사실은 좀 논쟁이 있어요. 그죠? 내가 그거를 갱신을 하는 시점에서 이제 끊는다 아니면 연장한다라고 할 때 과연 내가 그런 어떤 리스크에서의 변동 사항을 풀리 반영할 수 있는가? 반영을 못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계약 경계가 거기서 끝난다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 계약의 경계 내에 있는 현금 흐름은 that 이하 같은 것이다. 뭐냐? 직접적으로 어떤 계약의 이행, 계약에 내가 기본적인 그 의무 사항들을 이행하는 거예요. 그 직접적으로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 흐름들이다. 그죠? 뭐를 포함해서 현금 흐름들을 포함하는데 그거는 엔티티가 어디 금액이나 어떤 언제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재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현금 흐름까지도 포함을 해서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현금 흐름들을 말한다. 계약 경계 안에 있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그 계약 경계 안에 들어가는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리스트가 나와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것부터 제가 쭉 나열한다 그랬죠. 보험료 premiums, including premium adjustment and installment premium, 그죠? 분할 납입하는 보험료든지 아니면 보험료 조정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premiums. 이제 여러분 왜 현재 우리가 할 때 실제 보험료가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보험료를 또 뭐 선납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이제 거래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하여튼 어카운팅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그 재무제표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실제로 내가 뭐 보험료가 얼마인데 실제 그거를 내가 선납을 한다든지, 예? 어떤 아니면은 뭐 보험료 관련해 가지고 어저스먼트 뭐 할인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보험료. 그래서 예전처럼 뭐 이거를 뭐 그 received 프리미엄이냐 뭐 아니면은 gross written 프리미엄이냐 뭐 아니면 earn 프리미엄이냐 net 프리미엄이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냥 보험료 들어오는 그 실제 받아들이는 보험료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야 돼요. 바운더리 안에 있는 계약자로부터. 그 다음에 또 그 프리미엄으로부터 결과하는 어떤 추가적인 어떤 존재한다면 현금 흐름.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프리미엄과 관련된 현금 흐름은 당연히 이제 제일 큰 포션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게 조금 약간 다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반대적으로 이제 그 계약에서 어떤 인슈어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페이먼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자세히 나오겠죠. 계약자에 대한 지급 아니면 계약자를 대신한 지급 뭐를 포함해서 claims 그죠? claims인데 뭐냐? 이미 그 보고된 거 회사에 나 이런 그 보험사고 발생했으니 이거 금액을 주시오라고 보고된 거. 근데 아직 지급이 안 됐어요. 뭐 페이스 어마운트가 딱 정해져 가지고 한번 딱 지급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손보험 같은 경우 뭐 이제 일부만 지급하고 파셜 페이먼트죠. 일부만 지급하고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보고된 클레임 그런 얘기죠. 지급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급 종결된 거, fully paid 된 거는 당연히 뭐 미래에 나갈 돈이 없으니까는 이제 없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발생한 클레임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클레임하고 보고된 클레임이고 여기서는 발생한 클레임인데 이제 이벤트에 대해서 근데 그 인슈어드 이벤트는 뭐냐? occurred.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but claims는 아직 회사한테 나 얼마를 좀 지급하시오 라고 하는 요청을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험계약 자체의 기본적인 대부분의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occurrence base니까 계약이 이유한 시점에서 그 인슈어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호기간 말 시점에서 아직 회사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내 보호기간 내에 포함되는 그 안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나중에 보호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포함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기존에 봤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pure IBNR, 순 IBNR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all future claim. 이거는 미래 클레임이에요. 그죠? 아직 발생 안 했어요. future claim이래요. 미래에 발생할. 근데 뭐냐? For which the entity has a substantive obligation.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이 6개월 경과해가지고 보호기간 말에 6개월 경과했어요. 근데 나머지 6개월이 남아있어요. 1년짜리 계약의 경우. 그러면은 미래에 클레임이 얼마나 발생할지 여기에서 나오는 클레임까지 포함하라는 얘기죠. 뭐에? 뒤에 붙는 거는 entity가 substantive obligation 바로 계약 경계 안에 있는 그 기간까지죠. 이 부분이 굉장히 모델링을 하기가 기존에 안 했던 부분이라, 그러니까 이제 솔벤시 2를 그 복잡한 모델들을 해봤으면은 이제 이게 모델링이 왜 되는지 아는데, 하여튼 기존에 좀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업계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리스크 어드저스먼트, 그러니까 현금 흐름하고 어떤 리스크 어드저스먼트를 이제 스토캐스틱하게 추정할 때 이 부분들은 다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퓨처 클레임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테크니컬리 챌린징하다. 저걸 이제 어떤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글로벌리는 저 부분에 대한 어떤 굉장히 소피스케이티드한 모델링 기법들이 솔벤시 2를 통해서 많이 개발돼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미 뭐 구축이 끝났다, 나 다 끝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 부분들에 대한 것도 다 이제 그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까다롭다. 그래서 예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에 있는 이 부분은 그죠? 나한테 이미 그러니까 발생을 했는데 나한테 이미 보고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통 이제 IBNR 추정할 때 뭐 어떤 그 net paid 아니면은 이제 그 누적 지급액, cumulative paid triangle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발생 손해 그거를 그린다든지 하면 거기에 나타나 있는 데이터 그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서 아직 지급이 다 안 된 거니까 ultimate incurred loss까지 안 간 거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지금은 뭐를 인정을 해주냐면은 그것들에 대해서는 보고말 시점에 아직 지급이 다 안 됐으니까 미래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가 될지를 추정을 해서 그 부분을 부채를 쌓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그 case outstanding reserve amount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개별 추산액이라 그래서 그거는 액츄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기 안에 그 손해사정사 클레임 어드저스터들이 각 그 클레임 건별로 다 이제 전화 통화해보고 조사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에스티메이트를 잡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리적인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분들이 잡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그거를 케이스 아웃스탠딩, 그러니까 각각의 클레임별 케이스별로 남아있는 아웃스탠딩한 어마운트다. 그런데 그걸 줄여서 그냥 그 케이스 아웃스탠딩 리저브라 그러고 그냥 OS 그러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게 현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이거는 이제 그거 자체가 by definition 미래에 내가 추가적으로 이 클레임들이 다 종결될 때까지 지급할 로스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지금 차원에서 얼마가 될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거를 다 미래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얼마가 될지를 다 스토캐스틱하게 추정을 하란 얘기죠. 그게 첫 번째 거고 두 번째 거는 뭐냐? 우리 지금 그 IBNR 그래서 incurred but not reported 그 금액을 넣어요. 그거는 뭐라 그러냐면은 총량 추산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지금 아직 보고가 안 됐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계약상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건데 경험적으로 보니까 보호기간 이후에도 그 전에 발생했다고, 그죠? 그러니까 계약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어블리게이션이 있는 시점에 발생했다고 나중에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액츄어리들이 주어진 경험 데이터를 통해서 그리고 리저빙 모델들 수십 년 그간 개발된 그런 모델들을 통해서 추산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총량 추산, 영어로 bulk reserve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IBNR, 그래서 아마 저게 한 2000년대 초부터 쌓기 시작했는데 생명보험 회사들도 아마 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IBNR, 현재 시점으로 보면 이제 IBNR이죠. 근데 IBNR도 뭐예요? 지금 내가 데이터에는 없지만 by definition 이것도 미래에 하여튼 나한테 보고가 들어올 거예요. 그죠? 보고가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예상되는 paid loss, 지급 손해액이 얼마인가 라는 거를 마찬가지로 또 미래에 대해서 그 추정을 해야 되는 거죠. 스토캐스틱하게.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이미 보고돼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급이 돼 있어. 추정치도 있어. 근데 이미 발생했지만 미래에 보고될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별 클레임들을 모르니까 미래의 지급 손해액을 총량 차원에서 내가 추정을 한다. 그게 이제 현재 그 대차대조표에 들어가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케이스 아웃스탠딩 리저브하고 IBNR하고 여기서는 지금 다 뭉쳐가지고 지급액으로 해야 된다. 그죠? 미래의 금액이 얼마나 더 지급이 돼야 얼티밋으로 가는지.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재 대차 대조표 하에서 부채 금액으로 이제 쌓는 건데 요 세 번째 요게 이제 future claim, 그죠? 계약 경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이 경과했는데 앞으로 6개월이 남아 있어. 그러면 이 남아 있는 동안에 아직 발생도 안 했어요. 이 두 가지는 지금 발생했는데 보고된 거, 보고되지 않은 거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미래에 보고 기간 이후에 남아 있는 6개월 동안에 이 계약의 경계 안에 있는 요 계약 그룹에서 미래 발생할 클레임까지도 얼마가 지급될 것인가를 스토캐스틱하게 추정을 하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글로벌리도 저거를 정교하게 풀리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벤시 2 모델을 막 풀리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과거의 어떤 리저빙 프랙티스는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에서의 미래의 어떤 그 최종 손해, 그죠? ultimate incurred loss로, reported loss로 가는 데 있어서 남아있는, 그죠? 그 부분을 부채로 당연히 잡는 거죠. 그죠? 미래에 내가 liable to pay니까 to close the claim. 그러니까 이제 종결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새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모델링에 있어서 한국에서는 이제 쉽지가 않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 미래 지급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해야 되겠죠. 빌딩 블록 1, 그 다음에 기간을 정확히 따져가지고 time value of the money, 그리고 its financial risk 감안해가지고 해야 되는 빌딩 블록 2, 그 다음에 또 RA까지, 그죠? 그럼 지금 발생해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발생할 거, 당연히 미래 부분이 RA가 크겠죠, 그죠? 지금 뭐 아직 보고되지도 않았고 발생하지도 않은 거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 제가 읽어봤을 때 헉 했던 게, 어휴, 이거를 과연 지금 시점에서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궁금해요. 다 완료했다고 하는 회사들이 저걸 과연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뭐 생보선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이 간단한 요 문장 같지만 이 안에 있는 어떤 계리적인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복잡하죠. 앞에 조금 앞에 얘기한 것처럼 캣 로스까지 봐야 되죠. 뭐 하여튼 골치가 아픈 그런 페이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약자한테 내지는 계약자를 위해서 지급하는 건데, 이건 뭐냐? vary depending on returns on underlying item이죠. 그래서 요거는 주로 이제 투자와 관련된 거겠죠. 물론 이제 그 실무자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뭐 저 아이템이라고 하는 게 꼭 그 투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투자하는 그런 어떤 대상 이것만이 아니고, 어쨌거나 하여튼 그 리턴이 나오는 그런 언더라잉 아이템 이거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금액 부분,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왜 investment contract with 그 participating discretionary participating feature에서도 항상 underlying item 얘기가 나오죠. 심지어는 이제 배당 관련돼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3연 방식의 배당 금액, 이런 부분도 언더라잉 아이템이 아니냐. 기존에 이제 적립금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행 시점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 가지고도 지금 이제 막 논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내부에서 이제 회계 정책상 처리를 해가지고 새로운 하여튼 그 대차 대조표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먼트 그 부분 관련돼 있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인데 금융 파생 from derivative로부터, 예를 들어서 options and guarantees, 계약에 내재돼 있는 option and guarantee, 요거를 하나의 데리버티브로 봤어요. 그 중에 예제가 이제 옵션 앤 개런티다, 그런 얘기겠죠. 어느 정도 금액만큼의 지급이냐? 바로 그러한 옵션 앤 개런티스가 보험 계약으로부터 분리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최저 보장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이제 앞에서도 뭐 옵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들어가겠죠. 그래서 뭐 그 variable universal 같은 경우, 아니면 이제 유럽에 있는 어떤 linked product 같은 경우, 투자와 관련해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separating component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그런 지급까지도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 그 PL 스테이트먼트에서는 이제 분리를 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매저할 때는 들어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거죠.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 그래서 보험 취득 현금 흐름, 그렇게 이제 되게 그 지금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붙죠. Attributable to Portfolio죠. 그 계약이 속하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자꾸 포트폴리오하고 컨트랙트 그룹하고 지금 혼용해서 쓰니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디파인을 안 한 상태에서 계약의 어떤 그, 물론 포트폴리오 우리가 왜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에서 그 similar risk and manage together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 그룹 단위로 뭐 그 내가 매저하는 그룹 단위 그거보다도 상위 레벨로 그렇게 이제 디파인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약이 속한 포트폴리오가 여기에 attributable, 저기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계약들,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죠? 그거하고 무관하지 않고 그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보험계약, 취득, 현금 흐름, 이렇게. 그래서 사실 한 뭐 그 공개 초안 나오고 초기에 얘기되는 거는 뭐
그 직접 신계약비냐, 뭐 간접 신계약비냐, 뭐 유지비에서도 이렇게 계약에 애트리뷰터블 한 게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이 계약 그룹 이거하고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그 취득 현금 흐름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딱 떠오르는 거는 뭐가 될까요? 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예제가 나오지만은 그 신계약비 중에서 뭐 트레이닝 그 영업 관련된 사람들을 트레이닝 지금은 이제 GA를 많이 바뀌어서 그런 비용이 이제 많이 줄었겠지만 그렇게 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상품 개발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준이 뭐냐면 이 계약에 속한 포트폴리오하고 애트리뷰터블 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꼭 내가 상품을 개발했다고 하는 부분이 다 여러 상품이 될 거고 그 상품 중에서 어떤 부분 이 노동력에 들어간 비용이 어디에 귀속되는가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예제가 나와요. 이건 그 US 갭에서도 이제 그 실패한 비용 이런 식으로 이제 디파인 돼 가지고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 attributable 중요한 거예요. attributable 하고 그다음에 insurance acquisition cash flow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커미션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많은 포션으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런 현금 흐름까지도 다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claim handling cost 그래서 요게 이제 손생보가 다 쓰는 용어일 수가 있겠죠. 즉 이게 비용인데 뭐냐면 기업이 발생을 해요. 뭘 조사하고 그다음에 처리하고 클레임을 해결을 해요. 그죠? 리저빙 뭐 존재하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보험 계약 하에서 조사하고 처리하고 클레임을 마무리를 짓는데 발생되는 그런 비용들 뭐를 포함하느냐? Legal and Loss Adjusters Fee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클레임 그러니까 손해사정사 왜냐하면 이거 자체도 이제 뭐 내가 클레임 디파트먼트를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지만 외부로 이제 아웃소싱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손해사정사 fee 그거 내가 이제 fee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internal cost, 그죠? 그래서 클레임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클레임 지급을 프로세스하는 회사 내부의 클레임 디파트먼트에 들어가는 비용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그 손해보험 쪽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거를 이제 Loss Adjustment Expense 그래서 LAE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각 개별 클레임별로 손해보험 쪽은 이제 워낙 이게 그 어떤 금액이 크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내가 조사하고 뭐 프로세싱하고 뭐 클레임 페이먼트를 내가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그 클레임에다가 다 비용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못 넣는 경우에는 그거를 적절하게 배분하도록 아예 기간계에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클레임별로 allocated 돼 있다 그래서 allocated loss adjustment expense 그래서 ALA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그 실무를 할 때는 큰 회사 같은 경우 그 데이터를 엄격하게 잘 집어넣게 그렇게 이제 그 기간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뽑아 보면 그 클레임 어마운트하고 동일하게 그 ALA라고 하는 거, Allocated Loss Adjustment Expense라고 하는 것도 다 OS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급된 거 이렇게 다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다 이제 그 AY, DY 트라이앵글로 만들어서 그것도 디벨롭을 시켰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제 그 주니어 때니까 이제 보스가 하기 위해서 내가 트라이앵글 다 만들고 나중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모수 추정 과정도 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 부분이 이제 그 생보 쪽은 심각하지 않은데 손보 쪽은 엄청나게 저 금액이 크고 또 앞으로 사회적으로 점점 어떤 그 의식이 그 발달하고 또 변호사가 개입하게 되면은 그런 비용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LA 그래서 unallocated 그죠? 각 개별 클레임별로 된 게 아니고 뭐 클레임을 다루는 클레임스 디파트먼트의 전체 오버헤드 익스펜스 중에서 그죠? 그 계약하고 계약에서 발생한 클레임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그런 비용들이 있죠. 그래서
계약 쪽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거는 클레임이 발생한 거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발생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전체 내가 대상이 되는 어떤 파퓰레이션으로서의 인슈런스 컨트랙트 그룹이 있으니까 이거하고 관련돼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오버헤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 ULA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대로 잘 배분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포함한 클레임 핸들링 코스트 이 부분도 생보 쪽은 좀 금액이 작은데 손보 쪽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클레임 어마운트처럼 상당한 정도의 어떤 그 실무 로드가 들어가는 간단한 작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이건 현물 benefit paid in kind 계약상의 베네핏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것까지 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디스팅트하니까 현금으로 우리가 다 넣어가지고 측정을 할 때는 다 들어간다 이거죠. 다 그거를 뭐 분리해가지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버헤드 관련된 게 나오죠. 계약을 관리하고 그죠? 유지하는 비용. 주로 이제 본사나 뭐 아니면은 그 영업 지점 뭐 이렇게 있겠죠. 뭐 GA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예가 such as cost of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얼마 내시오라고 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보험 그 계약에 대해서 내가 변경을 한다 그러면 또 그런 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제 본사 직원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 유지, 비용들 이런 것들까지 다 해야 돼요. 뭐 이제 폴러스 체인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전환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부활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계약 변경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비용까지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코스트들은 또한 include recurring commissions. 요 안에 이제 recurring commission도 들어가요. intermediaries니까 그 어떤 GA라든지 대신 이제 판매를 해주는 그런 조직에 대해서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recurring commission.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판매했을 때 커미션이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중간에 계속 계약이 유지되면서 우리가 나가는 그런 비용까지도 봐야 된다 이거죠. 이거는 이제 attributable 없는데 이런 비용들은 이제 어떻게 돼요? 배분을 지금도 뭐 이제 사업비 배분해가지고 뭐 다들 뭐 계약 건별 뭐 이렇게 다 배분한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과정들을 들여다보고 그걸 업데이트하면서 이 오버헤드 이런 비용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콘트랙트 계약 그룹 단위까지 배분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챌린징한 작업이 되죠. 요 문장 관련된 게 intermediary 뭐 이제 GA라든지 이런 데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리커링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커미션 만약에 특정한 폴리시 홀더가 보험료를 계속 납입한다면 보험계약의 계약 경계 내에서 어떤 특정한 계약자가 계속 납입한다면 자, 그다음에 이제 거래에 관련된 세금도 들어가요. 이제 보험료 텍스라든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제 그 goods and service tax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가금 그죠? fire service levy 그죠? 이런 것까지. 그다음에 guarantee fund assessment 그죠? 지급보증 펀드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에 따른 레비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이제 캐시플로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직접적으로 여기 보유 내가 이제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보험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여기서는 이제 그룹이라고 할 수 없겠죠. 왜냐면 어차피 이제 이거는 전체 오버헤드로 나올 거니까 회사 전체적으로 그죠? existing insurance contract 관련해서 보유 계약에 관련해서 이렇게 어떤 부가금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아니면은 that can be attributed to them on a reasonable and consistent basis. attributed 나왔죠. 아까 attributable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어느 뭐 포트폴리오 아니면 컨트랙트 그룹에 이렇게 귀속되는가라는 거를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can be attributed. 합리적이고 그
컨시스턴트한 베이시스로. 그러니까 배분을 해내라는 얘기까지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납세 의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탁자로서의 자격으로 계약 발행자가 지급하는 금액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거예요. 어떤 그 자기 수탁자의 capacity 안에서 어떤 tax obligation, 세금 의무 그걸 만족시키기 위해서. 근데 계약자나 이제 관련된 어떤 receipt, 그죠? 어떤 그 뭔가 그 베네핏을 받는 관련된 그런 거와 의해서 발생되는 어떤 세금 관련된 현금흐름도 넣어야 된다. 이제 보험회사가 이제 지급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중요한 게 potential cash inflows from recovery. 요게 이제 such as salvage and subrogation 그랬는데 요게 이제 손해보험 쪽에는 많아요. 그죠? salvage라고 하는 거가 우리말로 잔존물, 그죠? 잔존물. 그래서 얘가 이제 자동차를 내가 도난당했어요. 그죠? 그래서 약관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냥 theft, 도난에 의해서 그냥 없어진 거니까 전손 아니에요. 그죠? 토tal loss예요. 그죠? 그랬을 때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당시에 그 차에 그 동일한 굉장히 유사한 모델 내지는 어떤 그 리테일 프라이스 거기에 해당되는 그 금액을 줘요. 보험회사가. 그러면 이제 그 계약자는 새 차를 거기에 해당되는 차를 샀겠죠. 그런데 나중에 그게 발견됐어. 차가. 누가 이제 훔쳐가지고 차다가 이제 어디 버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회사에 소속이 되는 거예요. 리커버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뭐 환수? 그죠? 내가 이미 지급을 했는데 그랬으니까 이 회사 권리가 있죠. 그걸 잔존물이라고 하고 salvage value라고 하고 subrogation은 뭐냐 하면은 이제 아마 대위 그래서 그 일본식의 표현인데 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차끼리 이제 부딪혀 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 누가 잘못했니 뭐했니 그 뭐 fault rate 과실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지급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회사로 봤을 때는 저 회사의 사람하고 차는 대인 대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거는 자차가 되는 거고 그 영어로는 하여튼 자기의 어떤 external benefit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사람 입장에서는 내 거 하는 게 대인 대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막 따지고 뭐하고 하려고 그러면은 날 새죠. 이 사람 차 몰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내 거 관련된 거는 우리 회사가 다 해결하고 저 차에 해당되는 건 저 회사가 다 해결하고 나중에 과실률에 대해서 뭐 소송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결정되면 보험회사끼리 알아서 서브로게이트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일단 업프론트로 처음에 다 냈는데 100을 다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리커버가 되는 거죠. 리커버리. 이런 부분들도 다 예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캐나다 손해보험 회사에 있거나 아니면 이제 글로벌 인력들하고 일할 때는 요거 자체도 이제 따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면밀하게 분석을 하죠. 그래서 나름대로 트렌드를 읽어서 실제 이제 저 부분이 마이너스 페이드로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보통 우리가 그렇게 디파인을 해서 금액을 달라 그래요. 그래서 작은 뭐 중소 회사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컨설팅 회사에서 있었으니까 중소 회사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급 손해에 그 해당되는 클레임의 지급 손해액의 어느 시점에 마이너스 지급액이 들어오면 아 이게 뭔가 그리고 이제 그 특성 필드에 가보면 이게 셀비지다, 서브로게이션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를 그렇게 이제 다 따로 뽑을 수 있고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다른 필드로 해서 금액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리커버리 해가지고 셀비지, 서브로게이션 안에 필드를 넣어서 별도로 구분하는 회사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리커버리로부터 들어오는 그 현금 유입, 잠재적인 현금 유입 이거예요. 뭐에? Future claims covered by 그러니까 이제 보유 보험 계약에 의해서 그 커버되는 future claim. 그리고 다음에 extent 정도 하에서 they do not qualify for recognition as separate asset. Potential cash inflows from recoveries on past claims. 이제 과거에 이미 그
이제 발생했던 클레임에서로부터의 그 리커버리 환수 차원에서의 그 별도의 어떤 그러니까 잠재적인 어떤 현금 유입 그다음에 어떤 separate asset으로서 인식되지 못하는 그죠? 못하는 정도 한에서 미래 클레임에 대해서 커버되는 부분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클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처음에 이제 2번 B 항목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발생했는데 보고된 거, 발생했는데 보고 안 된 거, 그다음에 future 미래에 발생할 거. 그죠? 크게 나누면 발생한 거, 그다음 발생할 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죠? 양쪽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요런 한에 있어서 그런 얘기죠. 요 위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 분리해서 하라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uture claim 미래에 발생하는 그런 클레임에서의 이런 환수 현금 유입, 잠재 현수 유입까지도 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과거 클레임에서의 리커버리에 의한 거하고 그 리커버리에 현금 유입하고 그 다음에 separate asset으로 되는 거하고 그게 퀄리파이가 안 된다. 그거 한에 있어서 그러니까 두 개를 혼용시키지 말고 서로 분리해 가지고 현금 흐름으로 추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정 내지는 변동 오버헤드 익스펜스 우리 그러잖아요. 그죠? 예를 보면 알겠죠? 어카운팅, 회계 담당, 인사,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and support, building, depreciation, 그죠? 그다음에 렌트, maintenance and utility 이런 것들 관련된 고정, 변동 그런 오버헤드까지도 다 엘로케이션을 해서 현금으로 안에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걸 이제 오버헤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오버헤드들은 배분이 돼야 돼요. 어느 단위까지? 그룹 오브 컨트랙트까지 다 배분이 돼야 돼요. 근데 거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체계적이고 상당히 합리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일관되게 적용되는 거예요. 어떤 유사한 특성을 가진 모든 비용에 대해서 일관되게 적용을 하는 저걸 만약에 이제 바꾼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공시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any other cost 어떤 존재한다면 기타의 그 코스트들 이제 그 계약 하에서 보험 계약자한테 부과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보험 계약자한테 특정하게 부과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그런 그 코스트까지 다 현금흐름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제 현금흐름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굉장히 저 정도면은 컴프레hen시브하게 전체 리스트를 다 이야기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이제 계약 경기 안에 포함되는 그런 그 현금 흐름을 봤는데 요거 이제 제목이고요. 다음에 현금 흐름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어떨 때 캐시플로우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이해현금 흐름을 설명을 하는 거죠. 존재하는 어떤 보유 계약들을 기업이 이행하기 위해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다음에 있는 현금 흐름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investment return 그죠? 투자에 관련된 어떤 수익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인식되고 측정되고 표시되는데 별도로 IFRS 9으로 간다는 얘기죠. 79의 현금 흐름 우리 측정에는 안 들어가고는 별도로 측정을 한다. 뭐 당연한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현금 흐름인데 어디서 재보험 헬드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수보험회사가 그 보유하고 있는 재보험 계약 또 재보험 회사는 또 제재보험을 했으면 보유하고 있는 제재보험 계약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 계약 관련된 지급이나 어떤 그 수치 그죠? 금액에 대한 그 받는 거 왜 그러냐 하면 그 보유 재보험 계약은
또 별도로 그죠? 별도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스코프 할 때 기준서에서 스코프 할 때 이제 적용되는 거고 기준서에 보면은 이제 별도의 원칙을 따로 이제 그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별도로 되어 있죠. 이게 참 그 지금 뭐 한국에 뭐 이제 한국 재보험회사는 코리안 리인슈런스밖에 없는데 좀 되게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재보험은 좀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reinsurance contract issued는 원래 이제 인슈런스 컨트랙트 이슈드하고 동일하게 해야 돼요. 단지 다른 거는 자기네가 어떤 그 policy 홀더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험 회사로부터 그죠? 보험 회사로부터 이제 리스크를 인수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현금으로 추정하고 할 때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가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보험 회사별로 경험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뭉쳐가지고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원수 보험 회사별로 이제 따로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만약에 합쳐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좀 그 기술적으로 어려운 작업이 되겠죠. 어쨌거나 이제 이 부분도 제외하고 따로 나타낸다. 지금 재무제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어느 나라고 일단 그로스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재보험 하게 되면 이제 뭐 어줌드 비즈니스 그래서 그 받은 것까지 이제 다 쳐가지고 전체를 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재보험 쪽에서 관련된 거를 따로 해가지고 넷 오브 리인슈런스를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솔벤시 2에서도 넷 오브 리인슈런스를 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안에 있는 뭐 아까 말씀드린 클레임 관련된 것들도 재보험 쪽 그 트라이앵글들을 따로 만들어서 뭐 추정을 하고 그것도 최종 손해액을 추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하의 그러니까 그로스 전체에서 어떻게 이제 네팅을 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산출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별도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거와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 제너럴 메저먼트 어프로치에서 리스크 미티게이션 이거를 이제 그 반영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컨트랙트에 대해서는 지금 리스크 미티게이션을 어차피 그쪽은 이제 그 투자 관련된 거니까 그 투자 관련돼서 내가 리스크 미티게이션 하는 파이낸셜 리스크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인슈런스 리스크 이거 자체 관련된 부분 할 때에는 이제 별도로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금 흐름인데 어디에서 future insurance contract. 요거는 뭐냐면은 그 미래 계약 아직 나한테 들어오지 않은 미래 계약에서의 어떤 현금 흐름 이건 아니라 이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보유 계약 측면으로 봤을 때는 계약 경계 밖에 있는 거니까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future claim은 달라요. 그러니까 계약 경계 안에 있는 보험 계약에서 미래에 발생할 클레임, future claim은 들어가는 거지만 이제 이거는 future contract 이 부분은 현금 흐름에서 빠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현금 흐름인데 코스트와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포트폴리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죠? 인슈런스 컨트랙트 포트폴리오에 directly attributed 직접적으로 귀속될 수 없는 그런 비용들은 제외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포트폴리오 오브 인슈런스 컨트랙트는 그 계약을 포함하는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상품 개발 아니면은 그 트레이닝 관련된 비용 이런 비용들은 다 그 현금 흐름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런 비용들은 다 뭐냐 발생하면 바로 그냥 손익으로 그렇게 처리를 한다 이거죠. 손익 계산서에서. 그 엔진 안에서 내가 현금 흐름 할 때는 이런 비용들은 안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금 흐름인데 the abnormal amounts of wasted labor or other resources. 그러니까 그 계약으로 성립이 안 되고 그냥 그 헛되이 쓴 그런 노동 비용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other resources that are used to fulfill the contract. 그죠? 계약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쓰인 위에서 지정한 현금흐름 안에 들어가는 거 지정한 거 이외에 쓰는 resources 이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그 여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위에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게 내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그런
그룹 오브 컨트랙트 아니면은 그 윗단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전체적으로 계산한 거니까 포트폴리오 그룹까지 이제 내리는데 거기에 직접적으로 귀속되지 않는 그런 비용으로 이건 봐야 되겠죠. other resources. 그런데 또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쓰이긴 쓰이는 그런 비용이긴 해요. 그죠? 그 부분들은 이제 넣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냥 발생하면 바로 그냥 그 손익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현금 흐름 쪽에 포함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income tax payment, 그죠? 여기 뭐 이제 기업에 관련된 거면 이제 법인세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보험 그 회사가 지급하거나 받지 않는 어떤 그 수탁자의 자격으로 fiduciary capacity 하에서 그 지급하거나 받지 않는 요거 이제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지급이나 어떤 수령 그거와 인컴 텍스 페이먼트 이 부분은 빠진다 이거죠. 근데 요런 페이먼트나 어떤 리시프 수령은 그러니까 지급이나 수치 이런 부분들은 바로 IS12 인컴 텍스에서 별도로 처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cash flow인데 between different component of the reporting entity. 그러니까 이제 재무제표를 내가 분리해서 그죠? 분리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 하면은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 리포팅 보고하는 엔티티의 다른 컴포넌트 사이의 현금 흐름. 예를 들어서 policy holder 계약자였던 펀드 그리고 shareholder 펀드 그죠?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이제 다른 그런 거와 관련된 현금 흐름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에 그런 캐시플로우가 그 계약자한테 그 지급해야 하는 그런 금액들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 만약에 변화시킨다면 플러스홀더한테 지급하는 금액을 변화시킨다면 그 캐시플로우가 포함이 돼서 우리가 아까 포함되는 그죠? 계약자한테 지급하는 게 뭐 인셜 이벤트가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옵션 시행에 따라서 그 실행에 따라서 엑서사이즈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 이런 건데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넣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 현금 흐름 바뀌라 이거죠. 거기가 이제 그 제외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포함되는 부분하고 제외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리스트들이고 저 부분들이 이제 요건을 만들고 직접 시스템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여기는 이제 컨트랙트인데 캐시플로우를 가진 컨트랙트 뭐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아요. 계약자의 다른 계약. 그러니까 계약자가 뭐 이제 한 엔티티에 대해서 하나의 계약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현금으로 어떤 보유 계약들은 그 캐시플로우에 영향을 미쳐요. 그 보험 계약자에 따른 컨트랙트. 그러니까 다른 계약의 policy 홀더의 현금 흐름에 어떤 계약들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거죠. by requiring 다음 사항들을 그 요구하면서 그런 얘기죠. 근데 계약자가 policy 홀더하고 쉐어를 해요. 다른 계약의 계약자들하고 뭐를 same specified pool of underlying item. 그래서 이제 계약 자체가 어떤 뭐 그 투자 같은 경우 어디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해요. 뭐 뮤추얼 펀드 같은 데 투자를 하는데 주어진 풀이죠. pool of underlying item. 뮤추얼 펀드 뭐 얘기 되겠네요. 그죠? 투자 관련된 거를 예를 들면 좋으니까. 그렇게 지정된 언더라잉 아이템 풀 같은 풀의 수익, 그죠? 수익 금액을 다른 계약의 계약자들하고 쉐어하는 경우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계약의 다른 계약의 계약자들의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어떤 계약들은. 그리고 또 두 번째 사항은 either one or B가 될 텐데 뒤로 넘어갔어요. 근데 계약자가
to bear reduction in the share of returns or underlying item. 여기에서의 어떤 수익의 자기 몫을 줄여야만 해요. 왜냐하면 계약자에 대한 어떤 다른 계약의 계약자들에 대한 지급 때문에 같은 풀 안에 있는 뭐를 포함하느냐? 요 이제 다른 계약의 계약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계약자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개런티, 최저 보장, 최저 보장이겠죠. 최저 보장 하에서 발생하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른 계약의 계약자들은 그 계약에 그 개런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뭔가 보장 때문에 어떤 언더라잉 아이템에서 뭐가 이제 리턴이 생겼을 경우에 그 금액이 다 안 되지만 개런티를 해주는 거니까 그 금액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그죠? 리턴에 해당되는 계약자가 자기 몫이 줄어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Either 1의 케이스나 아니면은 2의 케이스는 다른 계약의 계약자들이 오히려 그 자기 몫이 줄어들어요. 수익에. 왜냐하면 그 계약자에 대한 지급에 이 계약 해당되는 계약의 최저 보장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그죠? 그것 때문에 지급해야 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이 금액 때문에 그죠? 아까하고 거꾸로죠. 내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 계약의 계약자들이 있는데 저 사람들의 어떤 뭐 개런티 그 보장하는 금액 때문에 내 몫이 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다른 저 계약의 계약자들의 몫이 줄 수 있어요. 왜? 나한테 있는 보장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에 의해서 그죠? 두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by requiring 이런 상태 하라면은 현금 흐름이 영향을 미친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sometimes 때때로 이러한 계약들은 그 어떤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현금 흐름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다른 그룹, 컨트랙트 그룹에 있는 보험 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67에 있는 것처럼 이제 어떤 그 개런티 이 부분 때문에 그 수익 자체를 그 최저로 보장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안 되는데도 그 금액을 해줘야 되니까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각 컨트랙트 그룹의 이행 현금 흐름은 reflect the extent which 이하의 그 정도만큼을 반영을 해요. 그 to which 아래는 뭐냐면은 그 그룹의 계약들이 엔티티로 하여금 그 예상되는 현금 흐름 이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which the contract in the group cause the entity to be affected. 기업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whether가 나와 있는데 whether to policyholder in the group 그 계약 그룹의 계약자들 혹은 다른 그룹의 계약자들 그죠? whether 그래서 그룹 안에 있는 계약자들이나 아니면은 다른 계약 그룹에 있는 계약자들이라든지 여기에 그 예상되는 현금 흐름에 의해서 기업은 그죠? 그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이 영향을 받는 거죠. 얼마만큼 과연 그 해당되는 그룹 또는 또 다른 그룹 여기에 현금 흐름이 나아가는지를 그거를 야기하는 정도만큼 이행현금 흐름 각 그룹의 이행현금들은 그 정도만큼 그 영향을 받는다. 그거를 반영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런티 관련해서 예제가 이제 주로 나오는 건데 서로 이제 개런티 때문에 현금 이행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 그런 얘기겠죠. 한 그룹 내에서도 그렇지만은 서로 다른 컨트랙트 그룹 하에 어떤 그 보험 계약자에 대한 이행 현금 흐름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어떤 계약 그룹에 대해서 이행 현금 흐름은 다음에 어떤 지급액들을 포함해요. 뭐냐? from the terms of existing contract 계약의 어떤 그 조건들 있죠? 조건들로부터 발생하는 지급액들을 포함한다. 아까 예제는 이제 뭐 개런티로 나왔지만은 계약의 어떤 계약자들에게 부여하는 그 계약에서의 어떤 terms 조건에 의해서 지급되는 금액들을 포함한다. 근데 그거는 뭐냐? 다른 그룹, 다른 계약 그룹의 그 계약자들, 그죠? 그리고 regardless of 뭐뭐하고 상관없이 그런 지급액 자체가 current or future policy holder, 그러니까 현재의 계약자나 아니면 미래의 계약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금액이 이거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지금 언더라잉 아이템 자체가 지금 풀로 되어 있는데 처음의 경우에는 이제 뭐 그 특성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계약자와 그룹 안에 있는 다른 계약자이겠지만 이거는 이제 그 풀 안에 또 콘택트 그룹이 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 어떤 계약에 의해서 조건 자체, 그러니까 terms에 의해서 그 발생하는 금액, 그죠? 그 다른 그룹의 어떤 계약자들에게 그 지금 존재하는 그런 계약의 어떤 조건들로부터 발생하는 금액들을 포함하는데 그거 자체가 지금 현재에 있는 계약자들 아니면은 미래에 있는 계약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든지 안 미치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런 금액들을 포함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페이먼트는 제외를 해요. 뭐냐? 그룹에 있는 계약자들에게 지급하는 거는 제외해요. A를 지금 적용함으로써 another 그룹의 그 이행 현금흐름에 포함됐었을, 그죠? have been 포함된 요 그룹 내의 그 계약자들의 금액들은 제외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다른 그룹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요거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죠, 그죠? 여기에서 이제 된 요걸 적용하면서 거기에서 나타난 금액은 근데 100인데 그 중에서 한 20만큼은 다른 그룹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는 제외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저 그룹에서 만약에 반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저희가 100이었는데 20만큼은 일로 온다 이러면 이 부분은 이 그룹에 포함시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양쪽에서 그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다음의 정도, 그러니까 계약자에 대한 지급액, 한 그룹에서의 지급액이 줄어들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언더라잉 아이템의 수익,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쉐어를 통해서 이 금액이 줄어들어요. 언더라잉 아이템에서 어떤 수익에 있어서 이제 그 커런시 유닛으로 350에서 250으로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 왜냐하면은 그 보장된 금액 있죠. 최저 보장된 금액, 그 계약자들의 another 그룹에, 그러니까 우리 그룹 말고 another 그룹에 최저 보장된 그런 금액 때문에 350에서 250으로 이제 줄은 그런 정도, 그죠? 그런 정도만큼 그 첫 번째 그룹, 여기 지금 another 그룹이 얘기했지만 첫 번째 그룹의 이행 현금 흐름은 요 차이인 100을 포함하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제 350이 되는 거고 커런시 유닛으로. 그다음에 세컨 그룹, 다른 그룹의 두 번째 그룹의 이행 현금 흐름은 이만큼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로 이제 include, exclude 같은 금액을 이제 넣는다, 뺀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개런티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생명보험에 있는 옵션 앤 개런티가 있는데 앞에서 이제 옵션 얘기했지만 여기는 이제 개런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이제 첫 번째 그룹, 세컨 그룹 사이에 그걸 쉐어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개런티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죠? 개런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50에서 250으로 이제 줄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 앞에 68에서 설명한 거를 여기서는 이제 숫자 예로 해서 include, exclude 그 부분을 이제 예제를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실제적인 어프로치, 방법론이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그 계약에 있어서 그룹의 이행현금 흐름 금액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거나 그죠? 다른 그룹하고의 관계 하에서 어느 만큼의 이행현금 흐름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어떤 실제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방법론은 여러 가지로 사용될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케이스들에 있어서는 기업은 뭐뭐 할 수 있다, 식별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더라잉 아이템의 어떤 변동 금액을 식별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캐시플로우 이제 그 그룹보다도 더 상위 레벨에서 그죠? 뭐 그 이상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예를 들면 레벨 오브 애그리게이션에서 하이어 레벨 그죠? 컨트랙트 그룹 요거는 우리가 이제 레코그나이즈하고 매저하는 컨트랙트 그룹 단위인데 그보다도 상위 레벨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레벨이겠죠. 그 하에서 현금 흐름의 어떤 결과하는 변동 그죠? 이 부분을 식별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왜냐하면 앞에 얘는 이제 컨트랙트 그룹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원 그룹, 그 다음에 이제 세컨드 그룹, 퍼스트 그룹, 세컨드 그룹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에서는 그 어떤 케이스 경우에는 그죠? 그 언더라잉 아이템 이거에서의 어떤 그 수익 금액의 변동이나 아니면은 이제 그 어떤 resulting change, cash flow의 어떤 그 변동을 그룹보다 더 상위의 레벨에서 그렇게 식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컨트랙트 그룹 단위로 그거를 이제 allocate 해야 돼요. 이런 나오네요. In such cases, entity는 그 변동의 효과 금액을 배분을 해야 돼요. 언더라이팅 아이템에 있어서의 변동에 따른 효과 금액을 뭐에 대해서? each 그룹에 대해서 그죠? 그룹보다도 상위 레벨에서 그 방법론 자체가 그룹 단위보다는 포트폴리오 레벨에서 했는데 그 안에 이제 그룹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룹에 대해서 배분을 해야 돼요. 그 위에서 한 다음에. 그래서 앞에 있던 얘기 중에서 여기는 이제 다른 프랙티스로 여러 가지 방법을 내가 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Systematic and rational. 예?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컨트랙트 그룹에 대해서 모든 담보가 제공된 후에 이행 현금 흐름은 may still include 다 이거를 지금 그 제공된 모든 담보가 제공된 이후에도 그래도 이행 현금 흐름은 아직도 다음의 지급액들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다른 그룹에 있는 현재 보험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어지는 그런 금액들을 포함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미래 계약자들한테 아까 문장 중에 하나 그게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그룹에 있는 계약자들 아니면은 우리 그룹에서의 future 계약자들에게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그런 금액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위에 거는 지금 이제 내가 지금 대상으로 삼는 이 그룹에 대해서 모든 담보가 다 지급되고 끝났다. 그죠? has been provided이니까 끝났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이행 현금에 있어서는 아직도 금액들이 어떤 그 현재 그 계약자들 다른 그룹에 있는 계약자들 내지는 한 같은 그룹 내의 미래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되는 금액들을 아직도 포함할 수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엔티티는 뭐 아래 거를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배분할 필요는 없어요. 뭐를? 이러한 이행현금 흐름을 어디로? 특정한 그룹에게 배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대신에 그걸 인식하고 측정을 해야 돼요. 이러한
이행 현금 흐름 모든 그룹으로부터 발생하는 이러한 이행 현금 흐름에 관련된 부채 금액을 그죠? liability를 인식하고 측정 대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